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4편, 물 없이 무령부 하기입니다. 즉 무령부 따라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에 무령부라는 것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글러브가 빨리 오므러지고 부드러워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들을 쓰는 건데, 뭐 일본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따라하든가 아니면 뭐 윌슨에 나왔던 그 세숫대에다 물에 담그는 아소씨의 동영상을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뭐 그와 관련된 제품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부드럽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즉 글러브가 잘 오므려지게끔 하고자 물에 담그건 뭐 스팀에 찌건, 하지만 최근에는 유행처럼 무령부를 해서 막 부드럽게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로 물 없이 무령부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들어온 글러브입니다. 개인이 무령부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부드럽죠? 그보다 T9 제품이고요. 껴보면 보통 인터넷을 보시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무령부가 끝난 다음에 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1편과 2편에 말씀드렸듯이 공이 들어온 상태에서 내가 오므렸을 때는 글러브가 이것밖에 오므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과도하게 이렇게 오므리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저의 의문은 시작되었습니다. 자, 모든 글러브를 공을 잡을 때 구조와 각에 대해서 1편, 2편에 설명했지만 딱 요 정도만 잡히는 글러브를 과도하게 이렇게까지 액션이 취해지게 만드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오므려지면 길이 닿은 것이고 안 오므려지면 하드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글러브를 빨리 후적 움직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즉 속성으로 하기 위해서 무령부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요. 물론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럼 왜 오므려지는 거에서 연연하지 않아도 글러브 길이 드는가에 대해서 꾸준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편에서 글러브가 맨손으로 공을 잡는 게 이거지,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똑같이 이 글러브를 끼고 맨손으로 공 잡는 액션을 취하면 글러브는 이거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글러브가 끝이 만나게 후적 오므린다는 소리는 결국 구조와 반하게 손을 과하게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저한테 오겠죠? 바닥이 울어요. 공이 튀어요. 손바닥에 물러졌어요. 보강해주세요. 고정해주세요. 보강은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걸 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끈 피칭이 보이나요? 이만큼 늘어나 있는 게. 그리고 얘는 무령부를 해서 끈들이 쪼그라들었다가 늘어나면서 유격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미 입수부가 이만큼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고 온 것이죠. 즉 이 부분이 흐느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워졌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무령부가 된 글러브에서 방금 이 제방끈을 제가 다시 한번 타이트하게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원래 글러브가 만들어진 모양 그대로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원래 그 모습 그대로, 강하게도 아닌, 즉 유격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당겨 놓는다면 보이시죠? 이만큼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손목이 늘어난 입수부도 원상복귀 시킨다면 글러브는 많이 오므려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꺾고 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끈들이 다 늘어나고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물 없이 무령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제품 그보다 T9입니다.
네, 택 달려있는 제품 택을 떼겠고요. 한번 오므려 보겠습니다. 아우 빡빡하죠? 자, 방송에서 나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많이 편집이 됐기 때문에, 자, 거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글러브가 하다 다 얘기할 때 제가 딱 한 가지 입수부만 풀어보겠습니다. 분명히 하드한 글러브였는데 잘 오므러지네요. 네. 자, 무슨 뜻일까요? 지금 뭐냐면 글러브는 이렇게 두 겹의 구조라는 것이죠. 가죽을 한 겹을 손바닥에 대고 오므리면 잘 오므려두겠지만, 그 가죽을 두 겹을 붙인 다음에 가장자리를 박음질을 한 다음에 그 사이에 손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오므려질까요? 바닥을 오므리려고 그러면 손등은 어떻게 될까요? 당겨지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글러브를 딱 꼈을 때 잘 오므러지면 소프트하다, 여기를 딱 묶어놓고 안 오므러지게 하면 하드하다. 그렇기 때문에 1편에 나왔던 것처럼 억지로 쥐어짜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입수만 풀면 부드러워진 상태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비벼주면, 그리고 인터넷에 일본에서 무령부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글러브를 꺾어서 이렇게 비벼주면, 그리고 만져주고 바닥을 편하게 쉐이퍼 같은 걸로 막 때려주면 웹도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러브 결을 망가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져주면, 자, 인터넷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처럼 툭툭툭툭툭 다 되는데요. 자, 무령부 끝났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방금 똑같이 글러브가 새 거인 상태에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입수를 풀르고 웬만 뗀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만진 글러브는 넣어보면 다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럼 왜 안 움직이냐? 웹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손가락을 엮어서 안 움직이게 끈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수부, 제일 중요한 입수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하드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글러브를 물에 담그고 빨아서 비빈다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유격들이 늘어나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한 몇 년 전부터 하신 가공하신 분들 중에서 손가락 끈을 이만큼 늘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손가락 끝이 연결되는 이유는 이런데 만났을 때 끈이 연결됨으로써 서로가 힘을 받아서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건데, 이만큼 끈을 여유있게 풀러 놓는다는 것 자체가, 자, 손을 편안하게 글러브 폈을 때 이 이상 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벌어졌을 때 끈에 여유가 남아있다면 그 손가락을 연결할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새 글러브를 웹을 떼고 본체 입수만 풀러놓고 만져주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던 무령부 한 글러브와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하드한 글러브, 안 움직이는 글러브라고 얘기하지만, 그 글러브가 만들어진 가죽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보통의 이런 끈은 끈피라고 하지만 이 엄지 새끼 꼬리 묶는 부분은 본체와 동일한 가죽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어떠세요? 엄청 부드러워요, 가죽은. 그럼 이 가죽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쉐이퍼로 막 때리든 스네크로 때리는 게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비벼주거나 계속 꺾어주면 가죽의 촘촘한 밀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길이 든다라고 하는 표현, 자, 뭘까요? 그냥 보통의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데 특정한 힘을 줄 때마다 그 부분이 꺾인다, 그 부분이 움직인다. 가만히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지만 특정한 힘을 가하면 그 부분이 움직인다. 그게 바로 길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뭐냐면 전체적으로 뭉그러뜨리는 게 길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
움직이는 곳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단단하게 살아있는 게, 즉 원형 그대로 글러브가 갖고 있는 고유의 모습에서 특정한 부분만 살아있는 게 결국 기를 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글러브가 만들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 야구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같은 계열의 글러브, 즉 구보타 같은 계열의 글러브인 이런 글러브를 보시면 가공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기를 잘 들이는 상태고. 그렇다면 공이 잡히는 지점은 어디? 전에도 앞에 동영상 설명했지만 바로 이 지점, 즉 내가 맨손으로 공을 잡는 이 지점, 즉 그 반대편이 여기겠죠. 그렇다면 길이 잘 된 글러브란 건 뭐냐면 항상 공을 잡는 포그맨만 잡히는 게 아닌 그 아래쪽, 더 아래쪽 이런 지점까지도 잡혀주고 더더더더 올라가서는 이 위에까지도 힘이 전달이 돼서 잡히는 글러브가, 즉 정확하게 내 손에 포구가 안 되고 외부로 갔을 경우에도 빠지지 않게 잘 잡히는 글러브가 길이 잘 든 글러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 지점까지 전체적으로 다 공이 잡히는 게 좋은 글러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 편에서 얘기할 이야기지만 나팔꽃을 만들고 손을 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둥그렇게 항아리 모양이 돼 있다면 공은 분명히 잡히는 공일지 몰라도 여기를 둥그렇게 말면 공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즉 안에가 대칭된 모양으로 글러브, 이 편에서 설명했던 글러브 고주 모양처럼 모든 공이 어느 부위에 가든 힘을 다 회전을 멈춰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공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인데 과도하게 쥐어 누를 경우는 바닥면도 좁아질 것이고 거기다 심지어 볼집을 넓힌다고 이렇게 항아리 모양을 만들어 놓을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안에서 공이 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이거는 다음 편 나팔골 모양의 길가에서 자세히 언급을 해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가공이 끝났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웹을 분해해서 길을 낸다라는 건 뭐냐면 글러브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가다와 형태에 맞춰서 그 움직임, 손의 조작을 똑같이 반영을 해서 조작할 수 있게 길을 만드는 게 바로 가공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을 쓰냐 스팀을 쓰냐 무엇을 하냐 다 도구적인 측면이고 방법론적인 차이지만 가장 큰 핵심은 글러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각에 맞춰서 길을 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길을 낼 경우 공은 다 잘 잡힌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됐든 다 잘 잡히는 게 좋은 글러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개인들이 동영상을 찍어서 무료무를 했다고 자랑 글을 올리고 업체에서 글을 찍어서 한다는 게 뭐냐면 대부분 1편에 설명드렸듯이 글러브 끝을 앞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나한테 이 제품들이 온다면 답답한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글러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건 나는 야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아오는 공을 오므려서 잡고 있다. 즉 나는 야구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선수도 프로야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내야수들이 중계 플레이 나갈 때 항상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수들이 포수한테 공을 던지고 나서 공을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항상 글러브 끝이 앞을 보게 되고 있는데 그런 글러브를 오므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많이 보는 에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보는 게 입질 온다 그러죠? 이러다가 당 놓치거나 땅볼이 오는데 막아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유사시에는 과도하게 오므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많이 오므리시는 분들은 실전에 공이 날아올 경우에 더 많이 쥐어짜게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요만큼만 움직이라고 말씀드려도 실제 공이 날아오면 그 이상 오므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그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살짝만 오므리는 게 습관이 됐을 때 조금 더 오므려도 공이 들어갈 유격이 있는데 평소에 이만큼 움직이시는 분이 실전에 오면 자, 막아버리는 형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무령부라고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집에서 입술만 풀르고 비비면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하지만 글러브가 갖고 있는 고유의 형태와 각을 잡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간에서는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윌슨 글러브 하드하다. 뭐 소프트하다 말도 미제는 뭐 소프트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윌슨 사봤더니 하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밖에 안 움직입니다. 얘도 똑같이 입수부를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많이 팔리고 있는 브랜드 필립스. 그리고 똑같이 글러브를 오므려 보겠습니다. 잘 오므려지네요. 자, 제가 이 손을 빼볼 게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오므리기 위한 손 모양을 하고 있죠. 어쨌든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손 모양, 글러브 움직임. 자, 웹도 좀 부드럽게 만져주고, 글러브 좀 눌러주고, 잘 되네요. 이렇게 오므려지고 조작되는 게 글러브 가공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하신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편에서는 글러브 길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나팔꽃 막 이런 것들 안에가 항아리 모양으로 꺾고 말고 하는 것들을 할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잠깐의 예고를 드린다면 자, 어떤가요? 실제 선수가 쓰던 글러브인데 글러브 모양 그냥 원형 그대로죠. 자, 제가 한번 자세를 취해 보겠습니다. 선수들 하듯이. 자, 어떤가요? 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벌어진 것처럼 보이죠? 거기다 손바닥까지 꺾어서 눌렀으면 자, 어떠세요? 이것을 잘못 따라하는 것들이 나팔꽃 글러브라는 게 다음 편에서 드릴 말씀입니다. 네, 다음 편 나팔꽃 길각, 다음에 뭐 항아리 모양 길각, 뭐 길각 예술인 글러브 거기에 대한 편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무령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물 없이 무령부 동영상에 나오는 그런 글러브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충분히 보여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무령부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동영상에 올려진 손 모양만 제대로 보시면 다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와 관련된 거는 가죽과 물의 성질에 대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상 넘버 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